컨설팅 연구소의 회원입니다. 오래간만에 3의지에 행운을 드릴까요? 주제가 말하는 3의지의 WOL Wisdom of Life 대해서 한번 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올 초에 좀 하다가 최근에 좀 뜸했는데 어저께 어떤 분이 유튜브를 권하니까 자기는 종교가 불교가 아닌데 불교의 냄새 나서 자기는 구독을 안 하겠다, 안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좀 지혜는 되긴 되는데 자꾸 불교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오늘은 당초 계획대로 WOL Wisdom of Life 주제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회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 이야기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요거는 요대로 또 장르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편에 대해서는 오늘 뭐를 얘기를 하고자 하니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보면 그 결혼편인데 결혼과 관계된 이런 게 이야기 많잖아요. 예식장, 옷 풍경이라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무슨 의미하는지, 요즘같이 꼭 궁합을 봐야 하느냐, 또는 배우자가 파트너의 차이가 다른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혼수품을 마련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예식장 옷 풍경을 보면 옛날에 예식장은 이렇게 이제 전통 예식장 보면 이렇게 신부가 먼저 절을 하고 신랑이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술 따라 먹는 장면인데,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옷 풍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이제 옷 풍경을 설명하고, 또 이게 축구 선수 보면 그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맞아요. 결혼식장에 누가 있죠? 심판이 이 경기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 경기를 주관하고 승자를 가리는데 심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결혼도 이 결혼을 증명하는 주례, 즉 주례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주례가 뭐냐면 주인주자의 예절인데, 이 예절 입장에서 이 결혼이 성립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부 맞절, 부부 맞절,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술도 따라주고, 마시고 또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는 이제 시gem에서 결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하는 거죠. 일종의 대자연의 신에 고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먼저 예식장 풍경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신랑하고, 신부 측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랑은 주로 파란색을 입고 신부 측은 분홍색을 입는데, 왜 분홍색이 입느냐, 신부 측 어머니를 보면 분하다고 해서 분홍색을 입을까요? 그런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리가 뭐냐면, 신랑은 음양 오행을 땄을 때 신랑은 양이고 신부는 음이잖아요. 그렇죠? 음양 따질 때 우리가 목화 토금색을 할 때 양, 딸 때 신랑은 양이고 신부는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에 관계되는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붉은색이고 음에 관계되는 색은 바로 파란색이니까 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은 이 양이니까 신부 쪽으로 갈 때 좀 파란색을 좀 중화시키고, 신부는 음이니까 좀 붉은 계통으로 섞어서 보는데, 그러니까 양과 음을 서로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신랑은 양이니까 약간 음에 관계되는 거 파란색 계통, 신부는 음이니까 좀 양에 관계되는 분홍색을 옷을 입는다. 그래서 신부 쪽은 분하다고 분홍색을 입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신부는 이와 같이 파란색을 입는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식장 풍경을 할 때 이제 주례를 누가 할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과거에는 주례 선생님을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를 증명을 한다는 거죠. 증명. 그래서 서양에서는 반드시 목사가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이제부터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대자연의 신한테 고하는 거죠. 그쵸? 고하는 거죠. 그쵸? 알리는 거죠. 신한테. 수분한 이 두 사람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또 신께서도 축복해 주시고 두 남녀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고 목사 앞에서 그렇게 서양이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가끔 뭐 학교 은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주례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뭐라고요? 주례 선생님 또는 주례사 뭐 등등하잖아요. 한문으로는 주인자, 한문은 예절례제 약자가 쓰면 이렇게 되는데 주례.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 혼례 보면 주례도 아까 사진 또 잠시 보였다시피 이 남자가 뭐 신부 맞절 뭐 그리고 또 술도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가지 주례가 요즘 없다고 얘기를 뭐 주례 선생 없이 한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문이 지금에서 남자 쪽 여자 쪽 가문이 두 혼례가 선언됐음을 증명을 하고 고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회가 뭐 사회자가 그래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례가 참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의 혼인을 성사시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사회는 그 말 그대로 순수만 말하는 거니까 두 사람의 혼인이 굳이 뭐 주례가 말씀을 뭐 안 하더라도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뭐 신부 측 뭐 또 신랑 측 두 배양가가 나와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문의 혼인이 성립됐다는 것을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증명. 그죠? 우리가 심판에도 보면 심판을 제가 심판을 말한 것은 축구 경기든 모든 운동 경기든 심판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관이 있는데 이 심판관을 무시하고 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주례는 필요하다. 근데 과거처럼 그냥 길게는 하지 말고 두 양가가 결혼이 성립됐다는 것을 공표해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주례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주례 선생님 뭐 서달라고 한다고 또 뭐 무조건 서주는 것도 많지는 않고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주례를 서달라고 의뢰가 오면 두 남자를 만나보고 너는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여자도 물어보고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봐가지고 그래 참 두 사람이 어떤 뜻이 있고 명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하겠다. 그럼 믿고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 나아가서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증인이 써주겠다. 바로 그런 뜻을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주례 서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이 여자들이 있고 이 남자가 있는데 과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것도 첫 번째 사진 보면 여자들만 가게 있잖아요. 여자만 있고 결혼한다면 어떤 이 남자가 이 다 영이 충분하니까 남자가 그 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양이 없으니까 또 남자가 들어온 거고 또 남자가 혼자 있는데 이 양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사 음과 양과 음이 공존을 해야만 세상은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양이 있고 음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 여자가 있다 하면 남자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사 그렇게 남자를 보내주는 거고 여자도 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도 혼자 있다 그럼 세상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집안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잘 받들고 잘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너무 집 식구니 뭐 아니다 하고 며느리를 구박한다든지 뭐 사이를 구박한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나의 식구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집안에 부족한 것을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신이 우리 집한테 복동이를 보내줬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식구에 대해서 잘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뭐 각종 인터넷 동호회나 뭐 카페 활동 많이 하는데 기존 회원들을 갖고면 이 좀 식상해서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잘 카페나 어떤 동호회 활동이 다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원이 자꾸 수혈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동호회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신입들은 그 새로운 신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코치도 많이 참여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또 제 역할을 하던 이제는 결혼할 때 새로운 집 식구가 들어온다 해서 남의 집 식구를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온 복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마음도 편하고 그 집안은 융통한데 아이고 뭐 너무 집에서 왔으니 니는 뭐 밥을 앉아서 먹으라 뭐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궁합을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합을 봐야 되느냐라고 보겠습니다. 궁합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궁합을 보는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주를 볼 때 생년 월 일시 원래 예를 들어서 경자이면 경자 이게 천간이고 이게 지간이잖아요. 이 각자마다 글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기둥이 네 개가 있으니 생년을 쓰니까 글자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8잖아요. 그렇죠? 8. 그러니까 사주, 글자가 8개니까 8. 글자가 8개, 사주 8자로 그러잖아요. 그죠? 궁합은 어떻게 보느냐? 마찬가지로 이게 남자라면, 만약에 여자도 이렇게 생년월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주가 따져볼 때, 태어난 일에 천간이 바로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 볼 때 생년은 생끼리, 월은 월끼리, 일은 일끼리, 시는 시끼리 맞춰 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월까지 보는 것을 겁궁합, 일, 이시 이후에 서로 맞는 것을 뭐 석궁합이라는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사주 풀이할 때 길게는 못하겠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 음양오행에 할 때 목화 토금수가 있잖아요. 목화 토 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화 서로 연직기는 서로 상생관계라 했잖아요. 상생관계, 이렇게. 근데 한 단계 건너뛰면 서로 상급관계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너뛰면 상급관계다. 왜 상급관계냐? 하나만 하면, 통상 이 목화인 나무하고 흙은 서로 상생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은 성장하려면 땅이 파고 들어가야 되니 이 나무와 목은 서로 상급관계다. 그런데 화는 뭐냐면 이 턱에서 만물이 성장하려면 따뜻한 불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토는 서로 상생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사주를 봤을 때 남자는 나무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나무가 필요한 거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 상생관계다 이렇게 하는데 뭐 좀 궁합은 나중에 별도로 또 표현을 하겠지만 과연 궁합을 봐야 되느냐 입장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과거에는 서로 남녀가 서로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 궁합이라도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궁합이 이렇게 맞춰본 원리가 그랬대요. 뭐, 옛날에, 자기는 선비집이니까 양반자, 몰락한 양반가인데, 여식이 있었다. 그런데 집안에 어떤 마을에 돈만 많고 상놈이 있었다. 그죠? 상놈이 돈만 많고. 근데 여자가 없다 보니까 여식을 데려오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양반집 가문이니까 A 밤전하니까 데려오고 싶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부모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다. 이래서 좀 행동이 그러니까 좀 결혼을 거부하고 싶은 명목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궁합이 안 맞다 해서 뭐 궁합 안 맞다고 해서 뭐 결혼을 물리쳤다.
또 그런 말 있죠. 또 이래서 옛날에는 여자가 많으면 또 궁합도 안 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얘가 서로 대면이 안 맞으니 얘가라도 봐서 궁합을 맞춰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있잖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몇중 자꾸 대화를 해보면 깍깍 막힌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굳이 이런 궁합을 안 맞춰봐도, 예를 들어서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상대가 바다로 가고 싶다.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해봐가지고 최소한 3번 이상 만나보고 최소한 3년을 사귀어보고 이 맞으면 한국.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혼할까 말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무조건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 한 만큼 얘기라고 그런 속담인데, 가다가 중단 가면 아닌가만 못합니다. 간 만큼 그렇게 계속 가라. 그래도 중단해도 된다. 간 만큼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혼자가 혼인은 혼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혼연을 만약 영혼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영혼을 서로 맺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결혼할까 말까, 그럼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은 마음심인데, 이 마음은 항상 대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의지는 항상 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에서 많은 신호를 보내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어떤 에너지, 힘을, 자꾸 낌새를 주거든요. 그럼 내가 많이 받으면 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하지 말 걸 괜히 해가지고 후회한다, 그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이라는 것은 양가의 가문의 어떤 결합이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처럼 이 사주 팔자로 궁합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안 봐도 되는데, 그 대신 대화를 3년 동안 한번 맞춰보는 거지. 대화를 쭉 해보고, 그래도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명분을 찾으라는 명분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때 명분이 뭐냐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애를 낳아서 축구 선수를 한번 만들고 싶다. 나는 내가 한 아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세계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어떤 뜻이 있잖아요.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명분이 서로 찾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바로 명분이 없으면 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 명분이 같으면 궁합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지 명분부터 찾아라.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지 마라. 근데 과거에는 서로 못 봤으니까 궁합이라도 한번 보자. 요즘은 찾아보니까 볼 수 있으니까 자꾸 대화를 나눠보면 합이 들인지 안 들인지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 파트너 차이. 배우자가 뭐고 파트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혼자 살아도 되느냐, 꼭 결혼해야 되느냐 등등,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하고 파트너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과거에 결혼을 하려고 하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남자는 뭐라 하냐면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를 이으려고 나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여자는 대를 잇는다라보다는 과거에는 못 살았으니 어떻게 하면 나의 입이라도 하나 들려고 다른 남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하면 대를 이어야 된다. 이 기본적으로 결혼의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배우자란 말은 그럼 내가 결혼할까 말까 따졌을 때 그럼 배우자하고 파트너 일을 동료 뭐냐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두 남녀 아까 말한 대로 남녀가 만나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후세가 생기는 거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파트너십으로서 같이 일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으로 일을 한다면 뭐 간단한 스킨십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뭐 여행도 갈 수 있는 등등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양가 가문의 또 결합일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또 나의 또 유전자를 닮은 제2세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우자하고 사업의 파트너는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동성끼리 결혼이니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은 양가 가문이 합해서 앞으로 내가 나의 이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세를 또 탄생시켜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진 게 바로 배우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배우자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뭐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명분 양가 가문의 결합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게 필요한 게 바로 결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 혼수품 과연 혼수품은 어떠한 의미로 준비를 해왔는지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혼수품을 보면 과거에는 왜 우리가 혼수품을 많이 준비를 해왔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일종의 뇌물이거든. 뇌물인데 뇌물 얘기하기 전에 뭐 제가 원래 올 초에 인도에 가니까 이제 여자가 귀하니까 남자 쪽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이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억 가까이 돈을 줘야만 여자를 데려올 데려갈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인도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남자가 이 시집을 가려면 뭔가라도 하나 더 붙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옛날에는 시집 생활을 하잖아요. 시집 생활 하면 시집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고 여자가 내 딸이 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한테 미리 입막음용으로 여러 가지 옷도 해가고 막 각각 식구들마다 다 이 혼례품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제도가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자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을 갖고 가서 서로 생활하다가 또 필요하면 그 적심을 사면 되는 거지. 요즘같이 시대가 변한다고 하자고 황장장 다 준비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혼수품은 현재 내가 쓰던 걸 갖고 가면 되고 또 뭐 과거처럼 뭐 시댁에 이게 필요한 걸 다 일일이 사간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수품은 제가 생각하는 데는 이제는 일이 다 살펴갈 필요 없고 현재 쓰던 거를 갖고 가고 나중에 결혼해서 하는 그때마다 필요품을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대충 한 이 5개 정도로 뭐 요약하고 마무리 이대로 따른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